반갑습니다. 심리학당 벽의 공사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고 그리고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다 똑똑해요. 그리고 지금 교육하는 여건들 물론 상대적으로 어떤 여건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사교육을 좀 더 많이 시키고 또 아니면 부모님들이 조금 더 우수한 지능을 자녀들한테 물려주거나 또 우수한 습성을 물려주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넓게 보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사실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사실은 너무 편차들이 생기죠. 그게 왜 그러냐? 사실 동기를 빨리 찾는 거. 자기한테 맞는 동기, 그 동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빠르게 움직이면 아이들이 내적 어떤 동기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을 조금 늦게 찾거나 아니면 그 동기가 좀 약할 경우에는 부모님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가진 재능에 비해서 또 성장을 좀 더디게 하는, 그리고 아예 성장이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우리 아이가 공부에 의욕이 없어요, 동기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아이를 둘을 키우는데 큰아이가 지금 30이 넘었죠. 네, 95년생 30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막내가 지금 고1입니다. 예, 두 아이를 키우고 깨달은 건 정말 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그 아이의 동기를 키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네, 어떻게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동기는 어느 정도 타고나요. 그럼 우리가 동기는 크게 보면 1차적 동기와 2차적 동기로 나눠집니다. 1차적 동기는 어떤 생물학적 동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욕구 있잖아요. 배고프면 뭘 찾아먹게 되고 이런 것들. 예, 이것도 동기에 속합니다. 2차적 동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적인 거. 어떤 자극을 받아서 나 쟤보다 더 앞서고 싶어, 나 인정받고 싶어, 이럴 때, 이럴 때 이제 2차적 동기라고 해요. 또 우리가 동기를 다르게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요. 외적 동기는 밖에서 주입하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동기부여라고, 부모님들이 동기부여해 주신다고 많은 노력들 하십니다. 외국 여행도 아니면 좋은 과외 선생님도 그죠? 좋은 지역으로 옮기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다 외적 동기예요. 그럼 내적 동기는 뭘까요? 자신의 흥미나 적성,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말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욕구에 의해서 이제 이 동기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내적 동기라고 하죠. 대부분 극성스럽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다 그래요. 저희도 그랬으니까요. 네, 일단 동기부여를 한답시고 계속 외적 동기를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아이들은 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착한 아이들은 중학교 때까지 따라갑니다. 그랬다가 번아웃 돼서 고등학교 때 놔버리고요. 또 조금 성질이 더 급한 애들은 어떨까요? 초등학교까지는 따라가다가 중학교 때 놔버리죠. 많이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모여가지고들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정말 좋은 학원에 정말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아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망가져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실수를 해서 그래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 봄에 조그만 화분 사왔을 때 여기다가 욕심내가지고 물 좀 많이 주고 영양제 많이 주고 또 햇빛 받으면 잘 자란다고 햇빛 쨍쨍 내려쬐는 데다가 직사광선에다가 한 8시간씩 내다 놓고 이러면 그 나무가 쑥쑥 자랄까요? 아니요. 그 나무는 썩거나 타 죽거나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외적 동기 또 사회적 동기를 너무 강하게 밀어넣으려고 하시면 오히려 그거는 역효과가 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저도 실수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보는 자제분들, 예, 어떤 학생들이 계시다면 내 스스로 내적 동기를 찾아야 돼요. 네, 그러면서 부모님들과 얘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아, 난 이게 좋더라. 난 해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 이거 하는 동안에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아. 뭐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네, 그것이 부모님들과 타협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적성과 흥미에 맞춰서 예, 동기부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고 또 부모님들은 조금 관찰을 좀 하셔야 돼요. 이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좋은 아이가 모든 걸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잖아요. 그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몸매도 날씬해야 되고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심지어 농구도 잘하고 우리 아들 막 우리 딸 막 그죠? 춤도 잘 추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 한두 가지 재능을 가지고 먹고 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객관성을 가지시고 제발 자신의 어떤 욕망 이런 걸 투영하지 마시고 좀 관찰해 보세요. 아셨죠? 자, 인간의 능력은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네, IQ 90이나 IQ 110이나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정말 성공하고 잘 성장할 수 있느냐, 또 정말 그 성장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느냐는 네, 몰입이죠. 근데 그 몰입의 힘은 결국에 뭐예요? 동기예요. 동기가 있어야 몰입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 몰입인데, 근데 이 몰입은 또 성격, 체력, 그 다음에 흥미, 적성 뭐 이런 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애가 뭐 공부를 조금 하다가 한 30분 하다가 그냥 쉰다. 그러면 냅두세요. 일단 인정해 주세요. 그러다가 체력이 붙으면, 흥미가 붙으면 그게 30분짜리가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1시간 반이 되고 2시간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일반적인 기준으로 명문대를 보내려면 우리 아이가 한 번에 쫙 앉아가지고 진짜 막 입가심만한 원서 해리포터 그 책을 막 쫙 읽고 있다. 뭐 이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그거는 어떤 성격적 특성, 그 다음에 어떤 체력적 특성, 그 다음에 그게 정말 흥미와 적성에 맞느냐 이 부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관찰하시고 지켜봐 주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자, 심리학자들은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벌에 대해서 또 부모의 기대치가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일관되게 아이들한테 제시됐을 때 그 아이가 동기부여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극적인 사랑 표현이래요. 이거는 사랑을 그냥 막 그 1차원적으로 5살 아이랑 그 사랑하듯이 이게 아니라 그 나이에 맞게 성장할 때 점점 그립감을 좀 놔주면서 믿음을 주는 방식의 사랑 표현이 중요하죠. 어머님들이 자꾸 착각해요. 사랑하라 그러면은 막 진짜 쫓아다니면서 뭐 샌드위치 먹어라, 밥 먹어라, 그 다음에 뭐 밤에 끌어안고 자고 뭐 이런 게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립을 점점 놓는 겁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그러면서 어떻게? 나 너 믿어. 엄마 아빠는 널 믿잖아. 너도 이제 성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네가 뭘 선택하든 엄마 아빠는 지지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이가 스스로 동기를 찾는데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성과보다는, 이 노력, 과정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금, 몇 등급이다. 물론 목표 좋죠. 그런데 그 목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요번 시험에서 아이가 어떻게 변화된 과정으로 준비를 했느냐. 이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거에 대해서 칭찬해 줄 수 있으면 칭찬해 주시고,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위로도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효능감, 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이게 계속 그 서열로 수치로만 자꾸 우리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데 그거에 부모님마저도 매몰되면 아이들이 조급해져요.
그러다 보면 번아웃 되고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 우울감이라든지 무기력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 또 요번에는 어떻게 준비했더니 결과가 잘 나왔네, 잘했어, 이렇게 준비했는데 결과가 조금 안 나왔네, 아니야, 과정은 잘한 거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위로해 주시는 게 좋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제발 좀 안정된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부부간에 맨날 싸워요. 아빠는 안 들어와, 엄마는 맨날 자, 뭐 이러면 이거 큰일 나죠. 그죠? 그 다음에 자꾸 이게 이제 부모 마음에 뭐 30평대 아파트보다는 40평대 아파트가 좋고, 학원은 더 대형 학원 아니면 더 일타 강사, 이렇게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요 공부 환경이나 가정 환경이 좀 일관되고 안정된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규모 학원을 보냈다라고 하면 계속 그 과정에서 아이가 익숙해지고 성장을 했다면 아이 스스로 엄마 나 어디 좀 보내줘, 거기가 더 잘 가르쳐 준대, 뭐 이런 식으로 안정된 분위기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절대 편안한 가정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편안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절대로 부모님들이 원하는 성적, 그 다음에 원하는 대학은 못 보냅니다. 아셨죠? 안정된 가정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네 번째, 제일 중요해요. 무조건 기다려라. 네, 아이가 스스로 자기 적성, 자기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요. 네, 저 이제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나침판이 있잖아요. 이 나침판이 한 번에 방향을 탁 맞추지 못해요. 네, 북쪽이다 그러면 북쪽을 한 번에 쫙 맞추던가요? 아니요. 계속 흔들립니다.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에 북쪽 딱 맞추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그랬고요. 네,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서 아이가 정말 흥미를 갖고 적성을 가질 수 있는 분야, 그것에 어떤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전혀 다른 인격체라는 거, 그걸 좀 인정해 주세요. 예, 자, 아이가 어떤 흥미나 적성을 갖게 되고 동기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내가 봤더니 진짜 시덥잖아요. 내가 부모가 판검사인데 뭐 아이가 무슨 만두 빚는 거, 뭐 중국 요리에 꽂혔어요. 인정해 주세요. 네, 앞으로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다른 세상일 겁니다. 그 아이들이 오히려 더 현명할 수 있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을 조금 더 아이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주는 러닝메이터죠. 러닝메이트지, 우리가 방향을, 야, 저 부산 쪽으로 가야 돼. 아니요. 의정부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전혀 다른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아이가 분명히 스스로 동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기는 몰입을 만듭니다. 몰입을 만들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몰입을 했는데 어느 순간 지치고 힘들 때 있어요. 부모님들도 다 겪어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너무 어린 영혼들입니다. 예, 그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뭐 요즘은 발육이 좋아서 크죠? 저희 딸도 저만 합니다. 근데 내면은 아직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뭐 지금 저도 50이 넘었는데 저도 아이 같은 면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면 자, 동기가 생겼다. 흥미 적성에 맞춰서 동기가 생겼다. 자, 그런데 몰입이 이어지죠. 그럼 몰입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몰입은 어때요? 체력과 시간을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지쳐요. 그러면 어때요? 재미가 없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지루할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몰입은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아이한테 의미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 의미도 부모가 강요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자극을 받아서 의미를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다시 몰입할 힘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동기는 몰입의 힘을 만들고 그 몰입의 힘은 결국 믿음을 만듭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그 아이만의 어떤 세계, 그리고 자기의 영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정말 원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고, 그 다음에 그냥 세속적으로 명문대 명문대 갈 수 있죠. 예, 전공은 좀 지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네, 미술 하고 싶다, 미술 하면 되고요. 대한민국 다 의사 판사 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나 도자기 만들고 싶다, 도자기 만들 수도 있고. 그죠? 나 연기할래, 연기해도 되고요. 맞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린 이 내용은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많이 이렇게 돈도 마음도 시간도 버려보기도 하고, 또 둘째 아이 키우면서는 조금 더 현명하게 이렇게 하면서 겪었던 경험담과 그 다음에 심리학적 이론들을 결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기다려주시면서 관심 있게 계속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떤 영역에서 흥미와 적성, 그리고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서히 천천히 빌드업하고 키우는 겁니다. 작은 나무를 키우듯이요. 마지막으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이를 키우는 것은요, 그 아이의 동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의 공사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